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가 만약 공무원 시험을 다시 준비한다면 선택할 커리큘럼이라는 그 소재를 가지고 꾸준히 영상을 계속 올렸었는데, 지난번까지 해서 국어 올려드렸고, 한국사는 고정원 선생님 올려드렸고, 영어 문법, 어휘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마지막 영어 구문 그리고 독해입니다. 구문하고 독해에 관련해서 영상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프 형태, 그러니까 매일 영어 형태는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별도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강의와 독해 강의 선택에 대한 유의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선생님이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주의하셔야 될 점,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올려드렸던 적이 있지만, 이제 구문하고 문법이랑 어휘, 구문, 독해가 있으면 요렇게는 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법 따로 듣고 어휘 따로 듣고 상관없는데, 구문이랑 독해는 웬만하면 같은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독해를 할 때 있어서 구문 해석이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들어가는데 구문 독해를 따로 잘라서 이렇게 들어버리면 독해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이 해석하는 워딩 자체가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강의 들을 때 생각보다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구문하고 독해는 같은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구문 강의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첫 번째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우리말 1대1 대응을 알려주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할 때도 직접 해석이 아니라 우리말 문장으로 번역을 쓰게끔 유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물론 문법 교재에 실려 있는 우리말 예문을 해석하는 것도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시험에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소위 그 번역을 직접 쓰거나 우리말에 완역된 문장으로 우리말 어순에 끼워 맞추는 방식의 구문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고 소위 말해서 양치기를 나중에 한다고 했을 때, 그러는 이 과정에 유연성이 길러지면 괜찮아요. 길러지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방법인데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번역 자체, 우리말로 바꾸는 것 자체에 매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번역에 매몰이 되면 자연스럽게 독해에 필요한 사고 과정을 할 수 있는 내 머릿속의 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시험과는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시간을 재고 풀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독해 점수의 차이가 확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시간을 재지 않고 또박또박 풀 때는 이렇게 했을 때도 내가 독해를 할 때 필요한 사고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 압박이 없으니까 독해에 필요한 사고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 문장에 끼워 맞춰가지고 번역투로 번역하는 것처럼 진행하는 거에도 크게 상관이 없지만, 시간이라는 변수가 들어오게 되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이 떨어질 경우에 점수차가 굉장히 극명하게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런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면 지문 소재에 따라서 또 독해 점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 내가 독해를 할 때 필요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다면 하다 보면 되겠지 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유연함을 가질 수 있는 선생님의 구문 강의, 독해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독해 강의, 독해 교재를 선택할 때 유의사항,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영상이 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걸러서 들으실 필요는 항상 있어요. 다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가 뭔가 이런 사람들 저런 분들한테 말씀을 해보고 피드백을 받은 경험들이 더 많다는 거지, 일반적인 합격생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그런 케이스가 저한테 많다는 거지, 제가 답은 아니니까. 독해랑 관련해서 독해법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독해법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아예 없다, 특정한 독해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독해 강의는 굳이 들을 필요가 있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이거랑 독해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두 번째는, 이거는 그냥 제가 붙인 말인데, 원툴 독해 강의들이 있어요. 지문만, 유형만, 혹은 선지만 수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서브 강의로는 괜찮지만 메인 독해 강의로 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객관식 독해를 푸는 데 있어서는 지문 자체의 구성,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중괄식, 앞부분에 서로 일부 도입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제가 등장하는 방식, 단락의 전개 방식, 내용상 전개 방식,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 풀이법, 선택지 소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독해 강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단 종합적인 걸 먼저 해보고, 나는 뭐가 안 되는데, 나는 소재에 따라서 특정 소재가 나오면 독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소재를 잘 다루고 있는 강의나 교재를 선택하는 거고, 나는 선지 판별이 잘 안 된다. 그럼 선지 판별에 특화된 독해 강의를 선택하시는 거고, 지문의 구조 파악이 잘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과 관련된 독해 강의를 서브로 선택을 하시는 거지, 처음부터 이거 셋 중에 하나, 이런 방식은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 내가 알려주는 전개 방식만, 내가 알려주는 유형별 풀이법만, 이런 식의 원툴 독해 강의는 처음 선택을 할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들어서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전까지는 독해 강의 자체의 어떤 강사에 있어서 독해 강의의 비중이 낮거나 거의 없거나 본인만의 특색이 없거나 이런 경우였다가 갑자기 뭔가 확 다 바뀐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외국인에게 영어 독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교수법이라던가 이론들은 정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영어 교육학 이런 쪽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강사가 자기의 영어 학습 경험과 본인이 가르쳤던 경험들을 녹여서 본인만의 워딩으로 전달하는 것. 그리고 본인의 영어 공부 철학에 맞춰서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할지, 어떤 건 뺄지에 대한 스타일을 결정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됐으면 진작에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독해 강의가 확 바뀌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처럼 홍보를 하는 경우는 조심스러운 추정이지만 다른 경쟁 강사에 비해서 독해 매출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계정을 대폭하고 뭔가 새로운 독해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홍보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분들에게는 독해 강의가 가지고 있는 그 강사에 대한 신뢰도에 좀 물음표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후에 어떤 분들이 괜찮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목표는 이거예요. 유연하고 일관된 흐름으로 구문부터 독해, 그리고 하나 더 문제풀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의, 교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단기의 심우철 선생님이에요. 공무원 강의에 있어서 구문, 독해를 좀 먼저 앞장서서 깃발을 꽂으신 분이죠. 수능과는 다르게. 그래서 실제로 포션 비중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법이랑 어휘 그리고 하프만 좀 더 잡으면 등수가 바뀔 수도 있는 정도의 상태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구문, 독해 있고, 구문에 대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천재, 독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천재,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것까지 하고 별다른 하프나 이런 거 없이 바로 동형으로 넘어가셔도 양적이나 질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고, 독해 같은 경우 조금 말씀을 드리면 1주차에서 이거 말씀하시죠. 소재 중심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독해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했을 때 연결사, 지시사 어떻게 커버할 건지, 소재 중심, 소재라는 글의 소재, 하나의 단락에는 소재가 하나라는 토픽, 메인 아이디어, 이분은 소재라는 워딩을 쓰시지만,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전개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유형별 접근은 어떻게 할 거냐, 등등등등등을 소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풀이법들을 좀 아우르는 형태의 독해 강의를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구문 천재하고 독해 천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상위직렬, 그러니까 광역시 일행, 국가직 일반행정, 교행, 외무영사직, 감사 이런 거 상위직렬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요거 천재는 저는 세모라고 생각해요. 영어에 좀 자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괜찮겠지만, 나는 영어에 자신이 없는데 내가 목표하는 직렬이 그렇게까지 점수대가 영어 점수가 85점 이상을 요구하는 80점 85점 이상을 요구하는 직렬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 대신에 요거를 진행을 하고 이후에 동형으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구문 천재 안 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서에 해당하는 합격 영어 구문에도 어려운 문장들이 충분히 실려 있어요. 실려 있기 때문에 굳이 구문 천재, 독해 천재를 구문 천재를 꼭 하지 않아도 되고, 독해 천재는 실전편은 올해는 난도가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독해 천재의 문항 난도 분포를 봤을 때 유형편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고3 기출 문제를 가지고 온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상위직렬한테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거나 아니면 요것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것만 하더라도 양 자체가 모자라진 않아요. 20회분에 하프면 200제잖아요. 그리고 뭐 올해는 심우철 선생님도 하프를 할 것 같으니까 언제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심우철 선생님은 동영도 분량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내가 노리는 직렬이 상위 직렬이 아닌데 천재 2개를 다 해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능에서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경우, 상대평가 2등급 이내, 상대평가 100분이 90 이내, 85 이상, 100분이 85 이상, 상대평가에서 100분이 85 이상, 절대평가에서 2등급 이내라고 했을 때는 요거 안 들어도 되고 요렇게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김수환 선생님인데 소방에서는 압도적이죠. 점유율이 아마 80% 90% 되시지 않을까? 소방 영어에서의 이선재 선생님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 행정에 조금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막 그렇게까지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아니지만, 작년부터 8분 컷이랑 동영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는 좀 더 유입률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그 메가스터디에서 종합반 고3 전담 대표 강사 종합반에서 진행을 하셨을 때도 그렇고, 그때부터 스카이에듀에서 수능을 하실 때도 그렇고, 뭔가 본인이 연구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친 이후에 본인만의 뭔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방 영어에서도 그만큼 성공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지금 공단기나 소방단기에 올라와 있는 커리큘럼들이 어느 날 뚝딱뚝딱 그냥 몇 번 생각해보고 만든 커리큘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아쉬운 건 심우철 선생님처럼 뭔가 구문이랑 독해가 교재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권으로 묶여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김수환 선생님의 최대 장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본인이 알려주는 방법론들이 있는데 본인이 학생들한테 알려줄 방법론들을 좀 심플하게 정리해 주시는, 심플한 범주로 제시해 주시는 편입니다. 물론 뭐 장단점이 있지만 요렇게 심플하게 범주화해서 알려주시는 게 김수환 선생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소방 같은 경우가 영어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영어 학습 경험 자체가 부족한 분들이 독해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알려주시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인원하고 MRI는 유형별로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모아놓은, 그걸 교정에 해당하는 강의고요. 그리고 기출 300제 그리고 700제가 아마 올해 추가가 될 텐데, 작년에는 700제가 지금 아마 공단기에도 독해 관련해서는 PDF로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교재로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요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나는 굳이 기본기에 관련된 부분은 필요 없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김수환 선생님한테도 네이버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에 상담을 좀 올려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공단기의 김기훈 선생님입니다. 아무래도 수능에서만큼 천일문이 막 힘을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뭐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특징적인 건 기본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천일문이 목표와 난이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건데, 제가 교재를 봤을 때 이 두 권 교재의 최고 난도는 비슷합니다. 그 교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최고 난도 문장의 수준은 비슷해요. 다만 평균적으로 251이라고 쓰여 있는 교재의 평균 난도가 조금 더 높고, 올인원 천일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문장에서부터 어려운 문장까지를 좀 골고루 다루고 있는 반면에 551이라고 쓰여 있는 교재는 중급 난도부터 어려운 문장까지를 다루고 있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문이 뭔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 건 없고 구문의 범위는 같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 두 분이 뭔가 구문 기본서에 있어서 뭔가 진입 장벽 수준에 따라서 뭔가 조금 더 어려운 거, 조금 더 쉬운 거에 대한 게 없다면, 물론 김선 선생님은 스타트업이라는 교재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서 단계에서 난이도를 구분해서 구문 교재를 출시한 게 좀 더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죠. 독해 같은 경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가장 표준화된 독해법을 알려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들이 다들 있어서 그냥 여기만 보면 된다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강의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문장 한 문장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야 되는지를 상황에 맞춰서 판단할 수 있게끔 알려주시는 거지, 다른 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분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뭐 과거에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 리딩 스킬에 대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올인원을 할 건지 551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는데, 아까 심우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 요게 천재랑 난도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는 게 공무원 기출이랑 난도가 비슷합니다. 둘 다 수능이랑 평가원이랑 교육청 모의고사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다지선다로 바꾼 교재이기 때문에 천재랑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놓고 여기까지 가고, 내가 상위 직렬을 목표한다 하면 여기까지. 나는 영어가 막 그렇게 고득점까지는 필요 없다.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강좌, 오늘 소개해드린 각각의 강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뭐 별도로 소개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은 전체적인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는 게 유튜브 채널의 구성상 맞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메가 공단기가 아닌 사이트에서 한 분을 뽑았을 때는 저는 이분입니다. 메가 공무원의 장대영 선생님. 독해 강의를 좀 듣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죠. 기본 강의에서는 독해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주지만 파이널 단계에 갔을 때 그 사고 과정을 너무 많이 스킵하시는 경우들이 더러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지문을 해석하는 것 이외에 독해 풀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너무 많이 스킵이 된다라는 거. 근데 지금 제가 요거 캡처 떠온 거는 파이널 모의고사에서의 독해 해설 강의인데, 기본서에서 다루던 내용들을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요 형태.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수준의 독해 풀이 과정에 대한 해설이 들어간다는 게 이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은 앞에 세 분도 그렇지만 장대영 선생님도 일관성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분들의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서 동형 모의고사까지 점수는 잘 나왔는데 막판에 뒷심이 잘 발휘가 안 되었던 분들, 그리고 그 원인이 뭔가 내가 독해는 잘 배웠는데 언어적인 감각이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선생님, 장대영 선생님의 강의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말을 거의 똑같이 해주시거든요. 다른 분들은 알고 있고 네가 적용을 잘 할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지만 이분은 그렇진 않으셨으니까. 그리고 인강 대비가 공무원이 처음이세요. 그런데 뭐 노량진 메가스터디나 뭐 대치 메가스터디나 이런 현장 강의에서는 고등부에서는 한 3년 4년 정도 강의를 계속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강 대비가 좀 늦어진 만큼 여러 선생님의 방식들을 좀 잘 소화를 해서 가르치신다 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재도 분리해서 판매를 하시고 제가 좀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구문 독해, 유형 독해, 그리고 아마 아직 개강은 안 했는데 독해의 재구성이라는 별도의 독해 강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기에서 가르친 사고과정별로 뭔가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약점이 될 만한 사고과정들을 좀 클리닉해주는 강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메가공무원에서 최근에 강의를 좀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과목들 영어까지 고민을 하신다면 이 선생님도 고려 하나의 후보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내부는 전부 다 뭔가 메인으로 삼을 만한 지문의 구성부터 유형별 접근, 선택지 판별까지 종합적으로 좀 알려주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밀비스의 한덕현 선생님의 대표 강좌 중에 하나죠. 문법 464랑 더불어서 대표 강좌인데 논리 독해는 철저하게 선지 판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지문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교재고 강의입니다. 그리고 해설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서술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 선생님이 강의에서 진행하는 워딩을 거의 그대로 타이핑해 놓은 것처럼 쓰여 있기 때문에 강의를 안 듣고 독학으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한 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맛보기 강의 한번 딱 들어보시면 이 교재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감이 확실하게 있을 거고, 제가 블로그에 논리 독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교재에 대한 리뷰를 엄청 자세하게 써놨어요. 제가 그때도 제목으로 뭐라고 써놨냐, 뭐라고 부제를 달아놨냐고 하면 객관식 독해에 필요한 논리 그리고 상식의 범위를 정해주는 교재와 강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내가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지, 선택지를 판별할 때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지문의 흐름을 잘 놓치는 분들이라면 이 교재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 구문이랑 독해는 같은 강사의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문에 있어서는 1:1 번역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독해 강의 같은 경우에 원툴 독해 강의들은 좀 피하자. 전개 방식만 가르친다거나 이 유형은 이렇게만 하라라던가 그런 경우 빗나간 경우들이 이미 기출에 나왔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리고 독해 강의의 구성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뀐 경우 신뢰도에 조금 의문이 생긴다라는 부분, 그리고 강사의 경우에 공단기에서는 심우철 선생님, 김수환 선생님, 김기훈 선생님, 공단기가 아닌 강의에서는 메가스터디 공무원의 장대영 선생님, 그리고 뭔가 나한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걸로는 한덕현 선생님의 논리 독해,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 내가 만약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했던 국어, 영어, 한국사 제가 공부했을 때의 제가 좋다고 느꼈던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는 시리즈나마 일단 여기까지고, 행정학이랑 행정법을 할지 말지는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제가 행정학, 행정법을 이렇게 소개해드릴 만큼 많은 책들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긴 하지만
한번 기회가 된다면 진행을 해보겠고,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공통 과목에 대한 강의, 교재에 대한 소개 시리즈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